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 내외부 클라우드의 안전한 연결을 주제로 아콘소프트의 김진번 사장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콘소프트의 김진범입니다. 앞에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얘기도 들었고 로봇 얘기도 들었고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1차 연도에 바리스타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2차 연도에는 저희가 빠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리스타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것은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 내외부 클라우드의 안전한 연결. 제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제목은 이 오픈 클라우드 팝에서 저한테 제목을 전달해주고 이 전달해준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해달라고 움직이시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십니다. 아콘소프트는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파스용, 오케스트레이션 모듈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큐브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용 배포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 회사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도 지금 같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가용성, 즉 어떻게 진짜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전해져서 움직일 거고요. 고가용성을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쿠버네티스가 다 해준다. 뭐 그러니까 확장성, 안정성, 뭐 긴밀성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쿠버네티스가 진짜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거를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고적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어플리케이션 앱을 어떻게 배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는 마스터 노드하고 워커 노드로 분산되어 있고 마스터 노드 즉 컨트롤 노드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워커 노드에 대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노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냥 뭐 마스터 노드 3대에 워커 노드 뭐 한 2대 붙여가지고 워커 노드에서 앱을 배포하고 쓰실 수 있는 이런 클러스터 1 클러스터 상태에서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이 클러스터가 대형화되면 컨트롤 플랜에 대한 부분들도 분산 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스터 노드가 어떻게 분산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여지고요. 워커 노드도 저희가 만약에 5대 정도를 만들었다면 파드가 배포될 때 1번 워커 노드, 2번 워커 노드에 정확히 배포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얘기해주는 워커 노드에 대한 부분들을 배포하면 가장 빈 쪽의 워커 노드에 파드가 배포가 되겠죠. 그리고 분산된 배포 노드에 정확히 3번 워커 노드에 A라는 파드는 꼭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파드를 분산 배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설계를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고가용성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워커 노드에 붙어 있는 스토리지를 어떻게 셋으로 한 개의 블록 스토리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움직임도 필요하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노드가 오토 스케일링을 될 때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운영을 해 주셔야 고가용성에 대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가용성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크게 저희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데이터 센터의 렉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고가용성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존 단위에 대한 부분들 즉 지역 단위의 부분들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렉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렉을 3개를 썼는데 내가 쓰는 워커 노드가 3개의 렉에 5개가 꽂혀 있다라고 하면 3개의 렉에 대한 부분들 1개의 렉이 죽었을 때 나머지 2개의 렉이 커버해주는 이런 성상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한 넥에 5개의 워커노드가 다 붙어 있을 때 그 워커노드가 한 넥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냥 다운되고 맙니다. 뭐 시스템이 죽었는데, 서버가 죽었는데 아무리 클러스터가 활장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가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렉을 분산 배치해 줘야 된다. 그럼 또 확장해 나간다면 존에 대한 부분들도, 즉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확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쿠버네티스 인프라 설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존 단위, 렉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2중화, 3중화, 4중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앱을 배포하는데 옛날같이 한 개 서버에 한 개의 와스 앱을 배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서버가 죽으면 시스템이 쓰니까 지금은 어떻게 배포를 하냐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앱을 3개를 배포합니다. 동시에. 워커노드 3개를 배포하면 한 앱이 죽으면 그 앱이 리스타팅 할 동안 다른 앱이 잡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멀티존 배포 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 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라우팅을 잘 만들어 주셔야 움직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다가 3개 이상의 파드는 배포하지 말라. 이쪽에서는 1개 이상의 한 개 파드만 정확히 배포하라. 이런 형상의 설계를 주셔야 파드가 제 위치에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배포해 버리면 어느 파드가 어느 워커노드에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도 파드 리스트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어떻게 돌아가면 알 수 없는데, 그때 파드가 한 워커노드로 다 모였다 그러면 그때는 고가용성, 즉 죽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워커노드를 할 때 쿠버네티스에서 주는 워커노드 컨트롤러는 5개를 제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테이트 풀셋으로 해서 그 IP를 완전히 지정하고 네가 움직이지 못하는 워커노드에 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의 배포, 그 다음에 데몬셋에 대한 부분, 즉 데몬셋이 돌아가는 워커노드에 전부 다 워커노드에 거의 데몬셋이 돌아갈 테니까 데몬셋으로 하고, 잡과 크론 잡으로는 일반적인 앱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게 용산하고 천안 존에서 2개의 큰 데이터 레이 지역을 가지고 워커노드를 18개씩 움직여서 1개의 클러스터로 한 예입니다. 즉 이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시스템과 이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시스템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천안과 용산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컨트롤 플랜은 저희가 바깥으로 뺐습니다. 왜? 이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컨트롤 플랜이 이 데이터 센터가 용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etcd가 포함된 그 컨트롤 플랜이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도 컨트롤 플랜을 갖고는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바깥으로 빼서 주 컨트롤 플랜에 대한 부분은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죽으면, 만약에 DC2가 죽으면 DC2에서 쓰던 앱들은 전부 다 DC1으로 옮겨가는데, 그 1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etcd 디렉토리를 바깥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etcd가 죽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etcd도 존닝을 달더로 해서 존닝 지역에 천안 지역 etcd, 용산 지역 ECC대로 2개를 빼놔서 그거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움직여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천안이 죽으면 용산에서 같이 움직일 거고, 용산이 죽으면 천안에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보시면, 그러면 시스템이 2개가 돌아가는데 저 비용을 뭘로 커버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 시스템은 2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개로 돌아가는 원 클러스터로 다 묶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서버를 1개를 복제해서 2개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얘가 갖고 있는 여유분의 용량을 30%로 맞췄습니다.
30%로 맞췄기 때문에 걔가 죽었을 때 그 30%는 또 여유 공간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시스템을 즉 액티브하고 스탠바이를 두 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원의 낭비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백업 방안입니다. 백업 방안. 백업 방안은 쿠버네티스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바스켓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위치의 바스켓으로 다시 내리는 방안입니다. 즉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알백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다시 집어넣고 백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실제 상황으로 저희가 구현한 것이 KT 클라우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두 개를 같이 비교한 겁니다. 즉 KT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는 KT 클라우드가 받고 KT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받으면서 두 개가 스위칭되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업이 KT 클라우드가 나가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올라와주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나가면 KT 클라우드가 올라가주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저희가 EKS 상황을 쿠버네티스 서비스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VM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쓸 때 저희가 VM 만드는 노드에 대한 부분들의 역할은 별도로 했는데, 아까 바리스타가 얘기한 걸 보면 바리스타를 같이 쓰면 이 부분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파드의 배포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vSphere 즉 VM웨어가 배포를 할 때 특정 노드를 가지고 나눠서 배포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잉글래스 노드도 여기하고 노드 3하고 2개 같이 있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노드도 이쪽에 같이 갖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저희가 배포해 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풀셋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 너네 빨간 거는 꼭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하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무너졌을 때 엑시3가 무너졌을 때 엑시2가 보관해주고, 엑시2가 무너졌을 때 엑시1과 3가 보관해주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의 설계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구상하셔야 하라. 쿠버네티스가 모든 거를 다 해준다. 네,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쿠버네티스가 오토매틱한 AI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나 개입을 해서 어떻게 쿠버네티스가 움직여라고 하는 로드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M가 만들어졌을 때 페일오버가 내면 VM이 다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것이 저희가 아까 메가존에서는 영업 기밀이라고 해서 뭐 발표를 안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술 집착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안하고 용산존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한 클러스터로 묶었습니다. 여기에 클러스터로 묶인 워커노드의 수는 저희가 용산존에 12개, 천안존에 6개 정도를 묶었고, 파드는 저희가 한 300여 개의 파드가 배포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POC를 하는 와중에 천안존을 전부 다 셧다운 시켰을 경우에 천안존에 있는 파드가 용산으로 하나하나씩 넘어오는 것에 대한 POC를 한 자료이고요. 그 부분에 저 바깥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용산존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ETCD 컨트롤 플랜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엣지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도 이쪽에서 말씀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메가존에서 얘기했을 때 로봇의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워커노드 컨트롤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엣지 디바이스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엣지 디바이스가 옛날같이 VLSI 칩 하나가 딱 들어가서 컨트롤러만 움직일 수 있게끔 여태껏 지금 움직였던 게 로봇 디바이스의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엣지 디바이스용 PCB 칩셋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CPU가 장착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워커노드에 엣지 디바이스가 없어지고, 즉 로봇과 직접적으로 엣지 통신을 할 수 있는 모양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나온 부분이고요. 엣지 디바이스가 로봇의 엣지 디바이스가 CPU가 받게 되면 그쪽에 저희는
클러스터를 같이 구성할 수 있고 디바이스가 작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크로 K8S나 K3, K8S를 배포하는데 저희는 마이크로 K8S보다 K3 배포 K3 그 쿠버네티스 배포가 훨씬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일을 하기에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렇게 배경했을 때 위에 칵테일 저희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센터를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지금 만약에 디바이스가 컨트롤러만 갖고 있다 그러면 각 디바이스를 모아주는 엣지용 클러스터 만드는 엣지용 노드가 하나씩 다 배포가 돼야 되는데 엣지용 노드 배포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지고 가는 제일 큰 지금 시스템이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시겠는데 통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디바이스용 통신이 이제 안테나라고 흔히들 저희가 얘기하는데 안테나에 LTE 칩이 딱 박혀 있고 5 칩이 바뀌어 있고 이렇게 두 개 바뀌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는 CPU가 바뀌어 가지고 업로드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엣지 디바이스 형태로 지금 가져가는 그림들을 전부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가상화로 전부 다 묶이는 상황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표 중에 하나입니다. 클러스터를 아까 만들려고 하면 워커 노드, 즉 서버가 3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가 커질수록 3대 이상이 필요하고 클러스터가 커져가지고 워커 노드를 컨트롤 플랜에서 워커 노드를 3대에서 5대를 늘리고 9대를 늘리는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또 하나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 만들어 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깨기 위해서 AWS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EKS라고 자기네들 지었고 GCP는 GKS라고 짓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네이버용 NKS 쿠버네티스 서비스,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쿠버네티스를 쓰는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자기가 가져라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지금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메인 컨트롤 플랜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질 않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파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을 겁니다. 컨트롤 플랜에서 워커노드를 버리고 파드가 컨트롤 플랜을 만들어주는 카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업에다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는데 제공을 해드리고 나면 기업들은 이제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파드가 클러스터 키트고 파드가 컨트롤 플랜이기 때문에 파드만 접속을 해서 워커노드 VM만 갖다 붙여주시면 쉽게 클러스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부분들이 이것이 보시면 K3 스케줄러, 컨트롤러, API 서버가 다 붙어 있는 이것이 파드용 컨트롤 플랜이죠. 그 서버가 아닙니다. 서버에서 발생된 파드용 컨트롤 플랜이고 이것이 워커노드용 서버입니다. 그럼 이 꼭대기에 있는 컨트롤 플랜을 얘를 매니지먼트할 부분들은 뭐냐? 이게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하는 CSP나 저희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백엔드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이렇게 발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큰 그룹 같은 경우 또는 조직이 많은 경우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들면서 CSP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요. 꼭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엣지로 빠졌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플랜 하나만 가지고 엣지 디바이스를 갖다가 다 붙여주시면 큰 무리수가 없고 만약에 컨트롤 서버를 3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3개를 묶어서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양이 앞으로 엣지 디바이스와 쿠버네티스가 같이 결합될 가장 결정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GPU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전표 한 2-3장을 놓았습니다. 즉 GPU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7, 8명이서 한 사람이 쓰면 한 사람이 GPU를 물면 그 사람 외에는 못 쓰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게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엔비디아에서는 오퍼레이터를 내놨고 그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다시 만드느냐에 따라서 GPU를 쉐어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GPU 쉐어링은 2개인데 3개로 나눠졌다가 이제 2개로 거하게 됐는데 타임 슬라이싱 방식으로 해서 GPU를
어떻게 시간적으로 한 개의 GPU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눠 쓸 수 있는 타임 쉐어링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은 아주 이렇게 쉽습니다. 뭐 그냥 타임 쓰지 말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쿠다를 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에 제약고 듀플리케이션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쿠다 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걸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요하시면 뭐 칵테일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 쪼개기로 해서 보통 이 GPU 코어가 7개 정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의 코어를 한 사람한테 배포 가지고 스탠바이 라인을 만들어서 그 코어가 쓰는 사람이 빠지고 나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GPU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쿠다 갖고 개발하시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있는 거 오픈 소스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